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가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올랐다가, 잘 올랐다가, 또 많이 내렸다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음, 자, 아마존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엄청 급등을 했어요. 예, 아마존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처음에 이제 좀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연준 위원들이 요번 금리 인하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등 이제 매파적인 그런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것이 좀 이렇게 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 보면은 좀 이렇게 쭉 밀린 날이었거든요. 예, 메타도 뭐 많이 추가로 더 많이 밀렸고 메타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상승 추세가 깨진 건가 싶을 정도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이제 우려가 되고, 자, 엔비디아도 같이 이렇게 밀렸어요. 예, 구글도 이렇게 밀리고. 근데 이제 테슬라 여기서 이제 왜 반등을 했느냐? 머스크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 나가서 잘하면 올해 안에 플라잉카, 플라잉카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오 하면서 이제 올라온 거죠 주가가. 예. 어 그리고 이제 하락을 좀 할 때는 여기 하락을 할 이제 아니 상승을 아침에 이제 초반에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좀 테슬라 신차 등록이 증가했다. 음. 요런 또 호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기차에서 또 폴스타 예. 그 볼보잖아요. 폴스타가 주가가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이 잘못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기차 회사가 이 전기차 만들어서 수익 내기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GM도 이제 전기차 생산 그만하겠다. 막 그러고 그래서 경쟁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좋죠. 그리고 여기 어 테슬라 뉴스 보면은 플라잉카 이야기가 있던데. 예. 근데 이제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플라잉카. 네. 자, 올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출시할 수 있다. 또 한번 믿어봐야 되나? 그죠? 네. 항상 그 시간이 항상 이제 지연되는 것이 일상이니까. 팟캐스트에 나가서 에, 신형 테슬라 로드스터의 프로토타입이 거의 준비됐다. 그 전부터 로드스터를 좀 출시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좀 약간 이제 운을 띈 거죠. 예. 그래갖고 연말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 예. 근데 요즘 뭐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이제 플라잉카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그 중국의 회사들도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플라잉카 달고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컨셉 그 보여주는 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미니멈하게 보면은 이제 다른 저기 회사들처럼 이제 컨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출시라는 것은 판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처럼 컨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반을 상대로 출시를 하겠다는 것은 판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릴지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굉장히 또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또 미래 가치가 이제 더해지니까. 어 사실 그 예전에 UAM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가 된다. 그런 것을 저기 테마주도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이 띄었고, 그래서 테마주들이 보통 막 300% 400%씩 상승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도 이 드론 같은 게 생겨서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 뭐랄까 드론처럼 생긴 드론 택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저기 퍼질 거다. 왜냐면 지금 이 도로가 너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런데 바쁘신 분들이 돈 좀 많이 내더라도 막 바로 막 인천공항까지 가야 돼요. 예.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예. 저기 한강에서 이 드론 택시가 뜬다. 갖고 한 30분이면 간다. 인천공항까지. 예. 그래서 저기 전철보다도 빠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좋죠. 또 길 막히는 데는 또 엄청나게 막히니까. 특히 이제 뉴욕 뭐 맨하탄 같은 데 있잖아요. 맨하탄에서 자 뉴저지까지 드론 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그래서 이 UAM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UAM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때뿐이었죠. 예. 메타버스도 그래요. 메타버스도 페이스북은 심지어 회사 이름을 메타로까지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네. 지금 그 XR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삼성에서도 이제 이번에 내놨죠.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무 이야기 없어요. 근데 그때 뭐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막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양자 테마주, 뭐 소형 원자로 테마주, 뭐 핵융합 테마주, 막 테마주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주가들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것들. 뭐 처음에 이제 AI, 오픈 AI 나왔을 때 우리가 2022년도에 이것도 이제 그런 테마주들의 하나의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이제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런 테마주 이야기들, 신기술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우리가 잘 걸러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진짜로 만약에 테슬라가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정말 이 나르는 자동차 시대를 한번 UAM 시대를 엄청나게 만들어 봐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거는 로보택시보다도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예, 로보택시보다도 여기는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 마진이 많이 남는다.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Y 팔다가 스탠다드 버전 팔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니까 충돌하니까 서로 팀킬이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양극화가 심해져서 비싼 차가 잘 팔리거든요. 이제 차를 멋지게 잘 해서 비싸게 팔면 잘 팔리는데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뭐야 어, 사이버 트럭, 예, 1억 원이 넘는 차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 기대가 참 많았는데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트럭을 많이 타니까 야, 그 시장을 먹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리무중이 돼가고 있어요. 예, 계속 리콜을 하고 그리고 판매량 이번에 인도량 발표 나왔을 때도 보니까 벌써 트럭 출시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대량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안 사는 건지 테슬라에서 생산을 빨리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유튜브 보면은 뭐 차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예. 그래서 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이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사례를 봐서도 그렇지만 뭐 다른 회사들 사례를 봐서도 그렇지만 뭔가 이제 혁신 성장주 테크주라는 것은 계속 그 기술 개발과 연구에 돈을 들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 내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제 애플이 그랬듯이 아이폰 3GS부터 시작을 해서 4, 5 막 해갖고 계속 지금 17까지 나왔죠. 중간에 아이패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딱 대중한테 선보여서 그게 또 히트를 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 이제 아이팟부터 해서 근데 그런 거거든요. 예, 이 혁신 성장주 테크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예, 세상에 없는 멋진 뭔가를 막 이렇게 내놔야 되고 그게 히트를 치고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출시가 됐는데 히트를 못 시켰어요. 예, 이번에 인도량이 다 보셨죠? 예, 아주 판매량이 미미합니다. 예, 모델 S 그다음에 팔콘 윙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늘로 문 열리는 예, 그 뭐죠? 예, 그것도 있고. 근데 모델 S도 그렇고 이런 이제 고급차들이 잘 팔려야 되는데 별로 히트를 못 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고급 라인들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고 그냥 계속 3하고 Y만 계속 이렇게 많이 파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크주들의 운명은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내놔야 돼요. 예, 계속해서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사이버캡도 있고 사이버캡 중국의 자동차 전시회장에 갔다 가서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일단은 이 FSD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면은 이것은 소프트웨어니까 마진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큰 대륙에 엄청나게 많은 차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FSD 판매를 시작하면은 꽤 많이 팔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현찰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중국의 FSD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게 정말 굉장히 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큰 대박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찰을 막 벌어야 돼요. 예, 이게 이런 현찰 대박을 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에도 그동안 많이 팔았으니까 한국에도 많이 팔았고 일본도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FSD 판매가 저조하면은 다른 나라로 예, 중국 뭐 유럽 아시아 해갖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동안 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예. 근데 제가 어떤 한국 유튜버분 모카인가 예, 자동차 유튜버분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이 모카 진행자가 자기가 790만 원인가를 주고 예전에
FSD를 미리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SD를 미리 판 적이 있더라고요. 예, 구현이 안 되는데. 자꾸 예전에 미리 사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언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지 그거는 예, 기약이 없죠. 그래서 이런 선 판매를 하기도 했었구나 하고 그런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FSD가 구현이 안 되는 나라들에게는 판매를 아예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FSD를 미리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가? 예. 지금 중국에서 FSD가 안 돼서 이걸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FSD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동차 이 뭐 번호 저기 다 도로 법규가 다 다르잖아요. 나라들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도로 법규에 이제 잘 맞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뭐 스탑 사인 같은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라마다 그 나라 버전의 FSD를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현찰 수입이 꽤 들어오겠죠. 지금 미국의 전체 사용자 중에서 15%인가 이 정도가 FSD를 구입한다고 하던데 중국의 사용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중국의 사용자들이 FSD를 사면은 와, 돈 엄청 벌겠죠. 예, 꽤 벌겠죠.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진짜로 이제 어떤 실적 대박을 칠 것 같고, 로보택시는 이제 지금 너무 느려요. 이게 진행이. 예. 그래서 지금 뭐 연말까지 안전 요원을 이제 철수시키고 완전히 진짜 웨이모처럼 차가 혼자 돌아다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일단 로보택시를 이렇게 뭐 1,000대 뭐 몇천 대 이렇게까지 막 1만 대 뭐 2만 대까지 이렇게 늘리는 과정이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예. 각 주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지금 확장이 계속 되게 빨리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주가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1년 안에 막 미국 전국으로 이게 쫙 확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1,000대가 돌아다녀서 택시 영업해서 돈을 벌어봤자 이거 뭐 얼마 안 돼요. 예. 1,000대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벌어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다른 데 팔 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당장 11월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이 썸머 타임이 변경되죠. 그래서 프리마켓이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당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가면은 좀 섭섭하죠. 예. 지금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당장의 호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잉카 발표를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네, 아니면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 플라잉카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깜짝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신고가만 좀 뚫어주면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와서 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게 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예, 작년 이게 또 재현이 됩니다. 이게 가야 할 자리에서 뭐 더 이거 못 가면 근데 가도 문제예요. 가도 떨어질 거니까. 여기도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입니다. 올라가도 또 떨어질 거니까. 올라가면 뭐 하나. 예, 약간 허무하기도 합니다. 주가 차트를 보다 보면은 죽어라 하고 힘든 산을 등산하듯이 열심히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렇게 막 다들 영차 하면서 열심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뭐 하나. 나중에 떨어질 걸. 예. 올라가서 안 떨어지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 주면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올렸는데 떨어질 뭐 나중에 어차피 떨어질 거 죽으라고 열심히 올라가면 뭐하나 그런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네. 반대로 하락했을 때도 그래요. 죽으라고 하락을 합니다. 막 공포 막 하면서 막 외치면서 막 하락하는데 맨 죽으라고 하락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걸. 그러니까 이 분봉도 그래요. 초반에 이거 너무 양봉 지금 6개잖아요. 예. 초반에 막 양봉 6개 막 치고 올라가는데 허무합니다. 가면 뭐하나. 어차피 떨어질 걸. 근데 또 떨어진 것도 또 너무 떨어져요. 이런다고 뭐 여기서 막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없거든요. 또 올라가 버려요. 그래도 주식은 또 허무주의로 보면 참 허무합니다. 열심히 내리면 뭐하나. 또 올라갈 걸. 올라가면 뭐해. 또 떨어지고. 자, 감사합니다.